오늘 소개하는 영상의 내용은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놀라운 UFO의 근접 조우 사건을 소개합니다. 당시 16세의 소년이 직접 목격하고 UFO로 인해 지표면에 남겨진 원형 고리 자국의 증거까지 뒷받침된 놀라운 사례입니다. 1971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미국 캔자스주의 작은 마을인 델포스에서 제럴드 부부의 아들인 16歳로널드 존스는 저녁 6시 30분쯤 아버지의 농장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7시경 로널드는 스노우볼이라는 반려견과 함께 양을 돌보던 중 갑자기 큰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대형 세탁기처럼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그는 어느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밝은 빛을 내는 버섯 모양의 물체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로널드는 여러 가지 색으로 빛나는 물체가 땅 위에 떠서 머무르는 것을 두려움에 떨면서 경직된 채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빛을 내는 금속성의 비행물체는 로널드로부터 약 75피트 떨어진 나무숲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UFO는 지상에서 불과 2피트 상공에 떠 있었습니다. 비행체의 지름은 6에서 8피트 정도로 보였고 높이는 약 10피트로 추정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물체의 밝기가 강해지고 소리가 커지면서 물체의 바닥의 빛이 증가하더니 반짝이는 전기가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광경에 깜짝 놀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물체의 휘도가 너무 밝아서 더 이상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물체의 바닥의 빛은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커졌습니다. 로널드는 물체가 상승할 때 눈이 부셔서 일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로널드는 소리가 남쪽으로 천천히 멀어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력과 평정심을 되찾은 뒤 그는 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널드의 부모는 아들이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뛰어나온 부모님은 보름달만큼이나 커진 물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후 물체가 처음 발견된 곳으로 갔습니다. 가족은 비행물체가 떠있던 위치의 바로 아래 땅바닥에서 빛나는 고리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물체는 로널드가 본 상황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듯 지면에 놀라운 원형 자국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땅바닥에 커다란 발광 원형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슨 가족은 근처에 있던 나무들에서도 빛나는 물질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은 발광체 주변의 땅이 마치 흙이 결정화된 것처럼 매끈한 표면으로 이상하게 느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땅 표면에 남겨진 원형 자국을 지켜본 로널드의 어머니는 현장 증거를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그 즉시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온 로니의 어머니는 곧바로 한 장의 원형 자국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로널드의 어머니가 찍은 실제 폴라로이드 사진입니다. 빛나는 원형 자국을 촬영한 후 가족은 발견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로널드의 어머니는 무심코 다가가 원형 자국을 형성한 흙 위의 이상한 물질을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그러자 국소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즉시 손가락이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순간 얼얼해진 그녀는 그 손을 다리에 갖다 대어 만지자 이번엔 다리도 마비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족은 곧바로 땅 위에 형성된 빛나는 원형의 고리 자국을 보러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원형 고리의 자국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형 고리의 앙과박은 소나기로 인해 축축했지만 원형 고리의 겉은 놀랍도록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원형 자국은 마치 비가 그냥 흘러가 버린 것처럼 바삭바삭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힌 원형고리 이상물질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외부에 이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존슨 부부는 지역신문인 델포스 리퍼블릭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타디아 스미스 기자는 가족 몇 명과 존슨 부부와 함께 다시 차를 몰고 UFO가 출현한 현장으로 갔습니다. 스미스 기자는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원형 자국은 여전히 매우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토양은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원 또는 고리의 지름은 약 8피트 정도였고 고리의 중앙과 바깥쪽은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여전히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반면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고리 부분은 가로로 약 1피트 정도였고 색은 매우 옅었습니다. 물체가 착륙할 때나 이륙할 때 죽은 나무를 땅에 깔아 뭉갰고 외관상으로는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러진 가지가 가장 특이했는데 죽은 지 꽤 오래된 것처럼 꺾이고 부러졌지만 껍질 아래는 녹색이었고 윗부분은 여전히 가지에 푸른 잎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은 마치 물집이 생긴 것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보안관인 할란 앤로우와 캔자스주 고속도로 순찰대원인 케네스 야거는 타디아 스미스 기자로부터 사건 진상을 보고받은 후 고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할란 앤로우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구멍이 있는 도넛 모양의 원형을 관찰했습니다. 고리는 가운데와 바깥쪽에 구멍이 뚫린 채 완전히 마른 상태였고 고리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에서 부러진 가지와 죽은 나무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약간의 변색이 있었습니다. 추가 실험 결과 고리 아래의 땅은 1피트 깊이까지 말라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리 자체는 희끄무레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섬유질로 분해되었는데 섬유질은 본질적으로 식물성이며 박테리아와 곰팡이 사이 중간 유기체인 방성균과에 속하는 유기체였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높은 에너지 자극이 기존 곰팡이의 놀라운 성장을 촉발하고 꽃을 피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앤로우 보안관은 언론에 로널드 존슨이 본 UFO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할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1월 3일 오후 7시 30분경 미니애폴리스 416 아가일 스트리트의 레스트 앤스버거 씨는 레너드 심슨 부보안관에게 전날인 11월 2일 델포스 지역의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4주 델포스 사건 소식은 노스웨스턴 대학의 천문학자이자 미국 정부 프로젝트 블루북의 자문위원인 J. 알렌 하이네크 박사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물리적 증거가 핵심이라고 믿고 있었던 하이네크 박사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팀원인 테드 필립스를 현장 조사에 파견하게 됩니다. 농장에 도착한 필립스는 목격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의문의 고리가 형성된 장소로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현장에는 검고 축축한 물기가 있는 흙 속에 녹지 않은 눈이 완벽한 윤곽의 고리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100장에 가까운 증거 사진을 찍습니다. 녹지 않은 눈은 현장 조사에서 놀라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착륙 지점의 고리는 발수성 물질이 토양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나 눈이 내린 후 원형고리의 안쪽과 바깥쪽의 하얀 얼음은 모두 녹았지만 이상하게도 원형고리 자체는 눈이 쌓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UFO가 착륙한 많은 사례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현상은 토양을 바꾸고 식물의 생장력을 변화시켜 아무것도 자라지 않게 했습니다. 연구가들은 고리 일부에서 눈을 제거하고 노출된 부분에 물을 부어 실험했는데 토양이 물을 통과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필립스는 존슨 부인이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촬영한 폴라로이드 사진을 재현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같은 카메라, 같은 느낌의 조명 조건과 플래시의 터짐이 없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필립스는 40파운드에 가까운 흙과 델포스 사건의 증거로 100장 이상의 사진을 알렌 하이네크 박사에게 제출합니다. 하이네크 박사는 편견이 없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몇몇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후 10년에 걸쳐 델포스 현장을 방문한 필립스는 지상의 고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자리에 새 식물이 자라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연구원들은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리의 토양이 일반 토양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20년이 넘도록 분석의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드 필립스와 같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UFO가 남긴 많은 흔적은 UFO의 실체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캔자스주는 미국 내에서 UFO 핫스팟 지역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 델포스 UFO 출현 사건은 여전히 UFO 근접 조우와 관련된 뚜렷한 물리적 흔적을 남긴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캔자스에서 발생한 신비한 원형 자국은 1970년대에 발생한 놀라운 UFO의 근접 조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1970년대 UFO 조우와 다른 연대를 구분짓는 것은 풍부한 물리적 증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인이 된 존슨은 수년간에 걸쳐 호기심에 UFO가 남긴 흔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의 재산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형 고리 자국을 2피트 정도의 흙으로 덮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델포스 UFO 착륙 사건의 물적 증거물인 흙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하기 위해 D.M. 프레슬리 박사가 이끄는 캔자스 주립대학교의 토양과학과 현장 연구팀이 합류하여 조사에 나섰습니다. 프레슬리 박사는 토양 표본의 오염을 제한하기 위해 땅속 2피트 깊이까지 퇴적물을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환경과학자인 던지아 박사와 제이크 위크스가 토양 성분 검사를 통해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조사팀은 토양의 pH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pH 테스트를 했습니다. 캔자스의 정상적인 토양의 pH는 5.5에서 7 사이인 반면 고리 자국의 토양 pH 수준은 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토양의 pH는 토양의 산성도 또는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pH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특정 영양분의 용해도가 떨어져 식물이 흡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테스트인 식염수 흡수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토양이 극심한 열에 접촉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토양이 식염수를 덜 흡수할수록 토양이 더 극심한 열에 접촉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식염수를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이 토양에 흡수되지 않고 흙 표면에 닿았을 때 미끄러지듯 옆으로 굴러감을 볼 수 있습니다. 센터는 이처럼 조사된 수백 건 이상의 흔적을 남긴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능적인 무언가의 통제하에 있는 비행물체 또는 장치를 다루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지상에 착륙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갔음을 볼 때 이는 UFO의 지능적 활동에 의한 결과임이 분명하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